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신사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는 넝쿨식물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간목은 길고 단단하고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오로지 뭘 해야 된다?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간목처럼 을목은 관사를 통해서 작벌한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는 목적, 금생수 하는 목적으로서 관성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간목처럼 을목은 작벌하는 용도로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속의 화초가 됐든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는 화초가 됐던, 일단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작물, 화초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모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햇볕들이 쨍쨍쨍쨍 내려지는데 물이 없다. 그 농사 다 망한 겁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임수를 쓰느냐 계수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돼서 정인이 좋다라고 해서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의 특성상 계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파서 길러다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니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계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계수만큼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무가 목분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고, 또 수가 있으면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 수극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수국 물이 불을 끈다, 이런 등등 상생상각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처럼 수가 있으면 원령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국화를 한번 머릿속에 띄어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계절, 화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역시나 남방 화로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미월, 특히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왕하게 되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다수갈이 된다 그랬죠?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줘서 수가 살아나는 만큼 목도 살아날 것이고, 수가 살아나는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서 선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에어컨 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은 먼저 계수가 있어 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월에 계수도 없고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을목은 기명, 나를 버리고, 기명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다, 버리고 화를 쫓아간다, 종합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 경금을 써야지만 4월에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어느 오행이 왕해져 있고 어느 오행이 약해져 있고 사주가 너무 더울 수도 있고 너무 추울 수도 있고 해서 중화가 안 된 사주가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개념하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 안에는 5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안에 있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의 단체장 또는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 또는 임금과 같은 것인데,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단체를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이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단체를 또는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용신을 치용하는 양대산맥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꼴찌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이는 본시 사는 음이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왜 사화를 양화라고 했냐면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화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화의 본기가 바로 이 병화가 되죠. 천간의 병화는 음화가 아니라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사화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이 화를 생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목이 화를 생한다.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고요. 또는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산하는 것이니 나의 언행이라든가 나의 창작물 같은 걸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굉장히 또 수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가 돼서 이거는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폼생폼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이 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음의 관계 또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의 관계가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이 되는데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왕절이죠. 화가 4월이 되게 되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죠. 여기가 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목이 뭐 할 수 있다? 말라 죽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고사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4월에 이렇게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약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을목이 고사, 즉 말라 죽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후하는 것과 일간 을목을 같이 생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인성인 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임수는 우리가 임수 설명할 때 대해수 또는 강호수라고 해서 큰 바다나 강물 같은 것이고요. 계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해서 을목이 임수는 정인이고 계수가 편인이니까 임수가 좋다가 아니라 을목이라든가 간목은 수를 필요로 할 때는 임수보다는 계수를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은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수를 얻게 되면은 4월의 뜨거운 열기를 뜨겁지 않도록 조후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해서 4월에 을목이 인성인 수를 얻게 되면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그러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4월의 경우에는 수가 여기에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해지게 됩니다. 화가 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고사하지만 수는 말라서 그 수원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죠. 화다 수갈. 그래서 4월에 을목이 인성인 수를 쓸 때는 수만 딸랑 써서는 안 되고 관성인 금이 있어서 금이 계수를 이렇게 생할 수 있도록 원불절 계속 금이 있게 되면 계수를 생해서 계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르지 않은 계수가 인성이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을목은 인성과 관성을 같이 대동해서 용신을 치용해야지만 4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축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축 회금이 될 것이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니까 4월은 본시 을목 입장에서는 상관인 화가 왕한 계절이어야 되는데 축토를 보고요. 사축 회금이 되죠. 월간의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 거의 4월이지만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그런 구간인데, 역시나 일지에서 마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러면 우리가 삼합 중에서 사유, 축, 삼합으로서 금국을 이루게 되고, 원신인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산관격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구조에 원령 자체가 화가 있어서 설기까지 되다 보니까 극설교집이 되는 사주 구조가 됩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을목이라는 것이 지지로 뿌리 통근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극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살중신경하게 되면은 겉은 똑똑해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예리해 보이고 하지만은 속마음 자체가 이렇게 포용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되죠. 항상 칠살이 나를 공격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연간을목이라고 하는 비견이 있죠. 이 비견도 역시나 일간을목과 마찬가지로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살중신경 극설교집된 그런 구조의 극신약한 사주라고 하는 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우려스러울 정도로 사주 구조가 매우 편고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관살이 많으면 일단 인성인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생시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병자시라고 하는 것, 사중에 있는 본기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원앙적인 목화 진상관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설기태과가 된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축 회금의 신금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진상관격의 설기태과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극설교집된 그런 구조가 됩니다. 매우 편고하고 너무 극신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시지의 인성인 수를 얻긴 얻었지만 역시나 저 수 하나를 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중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지지로 통근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극신약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축 회금에 정화 있어서 이거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고요. 계속 안 좋은 생시, 갑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등락개갑 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갑목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금을 얻기 때문에 역시나 극설교집, 이거하고 또 똑같이 을류시 마찬가지로 또 극설교집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냥 오늘 중에서 하나 괜찮은 생시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저는 정해시 정도가 어떨까. 왜냐면 이건 사회충이 되지 않고요. 일단 을목에 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고 일간이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지, 생동감이 있어야지 재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생시가 정해시가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해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을목의 뿌리를 얻고, 그다음에 식신으로 이렇게 재살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무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거는 을목의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역시나 뿌리가 조금 튼튼하다고 해서 이 극설교집된 것을 이 일간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김효시 같은 경우는 이건 묘유칭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을목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문제, 경진신사시 당연히 좋지 못할 것이죠. 살중신경한데 경금이 투출하고 또는 신금이 투출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을목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모시, 개미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건 가능합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은 갖추었지만 이게 좋은 틀이냐? 물론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뜻은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일간이 너무 극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정해시가 가장 남녀불문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 사주로서는. 근데 대운의 흐름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일간이 좀 더 왕해지는 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수운을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조후가 미비해서 그것도 썩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원국만 봐서 생시는 정해시가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만 운의 흐름 자체까지도 좋으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